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거칠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뒤늦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도 많은 듯 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나 솟구치는 분노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저는 꽤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늘 마음에 품으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화를 다스릴 때 도움이 되었던 문장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상대에게, 상황에게 분노가 전달되기보다도 내 몸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은 붉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상기하고 화를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던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화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크게 미워하면 후생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된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 업보가 쌓여 후생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후생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게끔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화가 났던 상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황에 대해 화가 나거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자주 난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옳을 수밖에 없고 내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옳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세면 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도움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화가 날 때는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정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 역시도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대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에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째 문장. 올라오는 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화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내 감정에 스스로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 화 역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슬픔, 허무함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끈 치솟아 오르는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가 있다면 치솟던 화는 이내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6번째 문장. 원망과 성냄은 본인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여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이라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6문장 외에 화를 낸다는 건 나의 한쪽 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더러운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문장도 제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뜨겁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형상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뜨겁고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이 내 손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점은 화와 관련한 명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듯 각인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숯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시뻘겋게 타들어가게 되고 똥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구린내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지럽히고 거칠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행위이기에 화를 내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나듯이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지 못한 에너지가 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밝고 환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훨씬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선한 업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문장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쌓은 선한 업까지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내 스스로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화를 멈추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었다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끈 치솟아서 화를 내게 될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공덕은 불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역시 유용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줄 수가 있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므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 역시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보시는 건 물론이고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에는 그 자리를 일단 빠르게 피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거칠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뒤늦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도 많은 듯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나 솟구치는 분노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저는 꽤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늘 마음에 품으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화를 다스릴 때 도움이 되었던 문장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상대에게, 상황에게 분노가 전달되기보다도 내 몸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은 붉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상기하고 화를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던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화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크게 미워하면 후생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된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 업보가 쌓여 후생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후생해서 또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게끔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화가 났던 상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황에 대해 화가 나거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자주 난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옳을 수밖에 없고 내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옳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세면 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도움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화가 날 때는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정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 역시도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대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에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올라오는 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화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내 감정에 스스로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 화 역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슬픔, 허무함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끈 치솟아 오르는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가 있다면 치솟던 화는 이내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 원망과 성냄은 본인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여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이라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6문장 외에 화를 낸다는 건 나의 한쪽 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더러운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문장도 제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뜨겁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형상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뜨겁고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이 내 손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점은 화와 관련한 명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듯 각인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숯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시뻘겋게 타들어가게 되고, 똥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구린내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지럽히고 거칠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행위이기에 화를 내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나듯이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지 못한 에너지가 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밝고 환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훨씬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선한 업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문장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쌓은 선한 업까지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내 스스로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화를 멈추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었다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끈 치솟아서 화를 내게 될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공덕은 불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역시 유용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줄 수가 있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므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 역시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보시는 건 물론이고,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에는 그 자리를 일단 빠르게 피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거칠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뒤늦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도 많은 듯 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나 솟구치는 분노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저는 꽤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늘 마음에 품으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화를 다스릴 때 도움이 되었던 문장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상대에게, 상황에게 분노가 전달되기보다도 내 몸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은 붉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상기하고 화를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던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화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크게 미워하면 후생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된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 업보가 쌓여 후생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후생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게끔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화가 났던 상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황에 대해 화가 나거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자주 난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옳을 수밖에 없고 내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옳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세면 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도움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화가 날 때는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정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 역시도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대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에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올라오는 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화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내 감정에 스스로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 화 역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슬픔, 허무함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끈 치솟아 오르는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가 있다면 치솟던 화는 이내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 원망과 성냄은 본인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여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이라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6문장 외에 화를 낸다는 건 나의 한쪽 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더러운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문장도 제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뜨겁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형상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뜨겁고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이 내 손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점은 화와 관련한 명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듯 각인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숯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시뻘겋게 타들어가게 되고 똥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구린내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지럽히고 거칠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행위이기에 화를 내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나듯이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지 못한 에너지가 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밝고 환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훨씬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선한 업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문장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쌓은 선한 업까지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내 스스로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화를 멈추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었다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끈 치솟아서 화를 내게 될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공덕은 불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역시 유용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줄 수가 있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므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 역시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보시는 건 물론이고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에는 그 자리를 일단 빠르게 피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거칠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뒤늦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도 많은 듯 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나 솟구치는 분노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저는 꽤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늘 마음에 품으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화를 다스릴 때 도움이 되었던 문장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상대에게, 상황에게 분노가 전달되기보다도 내 몸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은 붉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상기하고 화를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던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화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크게 미워하면 후생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된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 업보가 쌓여 후생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후생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게끔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화가 났던 상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황에 대해 화가 나거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자주 난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옳을 수밖에 없고 내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옳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세면 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도움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화가 날 때는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정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 역시도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대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에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올라오는 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화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내 감정에 스스로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 화 역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슬픔, 허무함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끈 치솟아 오르는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가 있다면 치솟던 화는 이내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 원망과 성냄은 본인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여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이라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6문장 외에
화를 낸다는 건 나의 한쪽 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더러운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문장도 제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뜨겁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형상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뜨겁고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이 내 손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점은 화와 관련한 명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듯 각인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숯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시뻘겋게 타들어가게 되고 똥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구린내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지럽히고 거칠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행위이기에 화를 내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나듯이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지 못한 에너지가 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밝고 환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훨씬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선한 업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문장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쌓은 선한 업까지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내 스스로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화를 멈추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었다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끈 치솟아서 화를 내게 될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공덕은 불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역시 유용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줄 수가 있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므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 역시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보시는 건 물론이고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에는 그 자리를 일단 빠르게 피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거칠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뒤늦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때도 많은 듯 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나 솟구치는 분노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저는 꽤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늘 마음에 품으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화를 다스릴 때 도움이 되었던 문장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상대에게, 상황에게 분노가 전달되기보다도 내 몸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은 붉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상기하고 화를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되던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화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너무 크게 미워하면 후생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된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 업보가 쌓여 후생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후생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게끔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동안 화가 났던 상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황에 대해 화가 나거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자주 난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옳을 수밖에 없고 내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옳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세면 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도움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화가 날 때는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정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 역시도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대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에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올라오는 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화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내 감정에 스스로 잠식되어 버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 화 역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슬픔, 허무함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끈 치솟아 오르는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가 있다면 치솟던 화는 이내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 원망과 성냄은 본인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여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이라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6문장 외에 화를 낸다는 건 나의 한쪽 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더러운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문장도 제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뜨겁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형상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뜨겁고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이 내 손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점은 화와 관련한 명언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듯 각인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숯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시뻘겋게 타들어가게 되고 똥을 들고 있던 손은 결국 구린내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지럽히고 거칠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행위이기에 화를 내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나듯이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지 못한 에너지가 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밝고 환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훨씬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공덕은
일시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선한 업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문장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쌓은 선한 업까지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내 스스로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화를 멈추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었다면 업을 짓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끈 치솟아서 화를 내게 될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공덕은 불타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역시 유용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줄 수가 있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를 내므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 역시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보시는 건 물론이고 일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에는 그 자리를 일단 빠르게 피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